제가 평소에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네. 근데 이 순두부찌개를 어떻게 하면 맛있게 끓일 수 있을까요? 왜 순두부찌개 먹을 때 남자들 네. 막 이렇게 땀 닦으면서 땀 먹잖아요. 나면서. 예, 그걸 또 바라보는 또 여자 입장에서는 네.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행복한 네. 순두부찌개 오늘 제대로 한번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네. 일단 순두부가 준비되어야겠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사올 수 있는 순두부를 네. 보통 이제 여기 자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여기를 잘라요. 원래 여기를 짜서 이렇게 쭉 짜는데? 그러면은 막 이렇게 소방 호수 뿌리듯이 막 하면은 네. 부서져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절반을 잘라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때요? 덩어리가 나오잖아요. 형태가 네. 이렇게 뭉개지지 않는데? 그렇죠. 예, 우리가 집 밖에서 나가서 먹는 거는 이렇게 몽글몽글한데 집에서 먹는 거 이렇게 막 부서질 수 있잖아요. 누가 네. 마치 먹다 남은 것처럼.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저만의 좀 특별한 비법이면 비법인데 네? 여기다가 밑간을 좀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순두부에다가 바로 밑간을 한다고요? 네, 순두부에다가 바로 밑간을 해요. 요거 새롭네요, 선생님. 그렇죠. 예, 그래서 자 두부에다가 여기다 이제 소금 있잖아요. 네. 소금을 약간 뿌려줘요. 네, 약간만. 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간장도 약간 넣어줄 거예요. 오. 간장도 이렇게 약간만. 요거는 그냥 양조 간장이에요.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후추도 이렇게 살짝만 뿌려줄게요. 예.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네. 근데 저희 집에는 들깨가루가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들깨가루를 이렇게 조금 넣어주게 되면은 훨씬 더 고소해서 네. 들깨가루의 고소함과 콩의 고소함이 배가 되거든요. 오, 고소함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하는데 네. 이유는 뭐냐면 왜 순두부를 만들면 네. 간수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간수가 들어가면 네. 약간 쌉싸름한 맛이 나요. 간수 때문에. 네. 그래서 간수를 빼는 거예요. 오. 그러면 이제 콩의 고소한 맛이 훨씬 더 증가가 되니까 네. 순두부찌개가 너무 맛있다라고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요거에서 한 몇 분 정도 두면 되나요? 한 10분 정도? 예. 근데 좀 전에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밑간을 해도 그렇죠. 예. 네. 네. 그러면은 요렇게 지금 여기 물이 생기죠. 네. 요 물이 뭐냐면 네. 간수예요. 아, 물이 나온 거예요? 네, 이렇게 간수가 빠진 거예요. 네. 그러면 순두부는 쓴맛은 좀 빠지면서 훨씬 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고소하다 그랬죠. 네. 네, 이렇게. 그러면은 또 나머지 재료를 한번 네. 해볼까요? 표고버섯을 준비했어요. 예, 표고버섯 이렇게 살짝 닦아서요. 네. 자, 썰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썰어서.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작게 썰 거예요. 아,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재료들을 보니까 굉장히 작게 이렇게 썰은 것 같았어요. 네, 그 이유가 네. 뭐냐면 순두부찌개를 떠서 먹을 때 수저로 떠서 먹잖아요. 네. 근데 나머지 재료들이 수저 안에 싹 들어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너무 크지 않게, 흐르지 않게. 그렇죠. 수저에 걸쳐서 있는데 이렇게 재료들이 양념들이 네. 걸쳐져 있으면은 좀 안 좋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재료들을 좀 이렇게 작게 썰어서 네. 순두부랑 같이 떠서 먹을 때 모든 수저 안에 재료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오. 네. 자, 그래서 요것도 그다시 뭐 곱게 다지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뭐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다지시면 돼요. 수저 안에 올라올 정도의 크기만 하면 돼요. 확실히 이렇게 풍미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쵸. 달콤함도 있고, 네. 개운함도 있고. 자, 그런 다음에 고추하고 대파를 오. 하는데, 나중에 송송송송 모든 재료들이 작기 때문에, 네. 여기에 들어가는 고추와 대파도 작게 썰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동글동글 썰어요. 네. 그런데 뭐 어슷 썬다고 뭔 일 나는 건 아니에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같이 들어갈 거니까 네. 같이 넣을게요. 한 번에? 네.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고추기름하고 고춧가루하고 넣어서 이제 맨 먼저 네. 고기부터 넣어서 볶아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네. 고추기름하고 네. 고춧가루는 제가 1년이 됐으니까 네.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뚝배기에 네. 이렇게 해서 고추기름을 먼저 넣고 네. 고춧가루. 선생님, 네. 제가 미리 이 뚝배기는 네. 이렇게 불이 붙는데 네. 온도가 올라가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미리 예열을 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자, 해서 네. 고추기름을 제가 좀 맛있게 한번 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어떡하나? 불이 너무 센데 왜 이렇게 눌러붙지? 이거 꺼볼까요, 그러면? 네. 근데 꺼도 어때요? 너무 탄내가 나, 선생님. 뚝배기는요, 네. 열전도율이 되게 높아서 네. 이렇게 꺼도 지금 분명히 불이 없는 상태인데도 계속 고춧가루가 타고 있죠. 왜 까맣게? 지금 이렇게 지금 탔어요. 근데 이렇게 타면 어때요?
먹을 수 없겠죠. 음식이 쓴맛이 나고 한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예. 아니 근데 제가 네. 선생님 요리하는 시간을 빨리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뚝배기를 조금 예열을 했는데 이게 잘못된 건가요? 그렇죠. 오. 이렇게 네. 100% 타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제대로 한번 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뚝배기가 있고요. 네. 자, 이제 시작할 때 불을 이렇게 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불을 켜고요. 아 시작할 때. 네, 시작할 때 다 준비되고 이제 시작할 때 네. 여기다 고추기름 두르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를 이렇게 넣어줄게요. 아 시작할 때 고추기름 붓고 네, 고춧가루 자, 이렇게. 넣고. 자, 그러면은 고춧가루하고 지금 기름하고 들어가서 네. 이렇게 볶아지잖아요. 근데 이제 서서히 열이, 뚝배기가 이제 지금 이렇게 만져보면은 지금 안 뜨거워요. 예, 예, 근데 예. 조금 있으면 이제 약간 따뜻해지면서 뜨거워질 거예요. 네. 그러면 기름과 함께 고춧가루도 계속 뜨뜻해지겠죠. 근데 바로 이제 이러면은 서서히 아주 열을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오. 예. 그러면 제일 먼저 뭐를 넣을 거냐면 오늘은 고기를 넣어서 할 거니까 돼지고기 먼저 넣을게요. 고기 먼저. 네. 네. 그러면은 좀 열을 세게 해가지고 네. 볶아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이렇게 뚝배기를 예열하면서 볶아주니까 타지도 않고 좋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고춧가루의 네. 그 향도 은은하게 나고요. 예. 자, 그래서 네. 돼지고기를 볶아주는데 요 정도만 이렇게 해서 네. 하면은 김치를 넣어줄게요. 오. 네, 김치 이렇게 넣어주는데 네. 아 그리고 저는 전혀 네. 몰랐던 게 네. 사실 김치찌개가 아닌 이상은 김치를 볶는지 몰랐어요. 그냥 넣고 했죠. 예, 예. 근데 이 김치를 얼마큼 잘 볶느냐에 따라 순두부찌개 맛이 완벽하게 틀려져요. 볶느냐에 따라서. 네, 네. 그래서 투자를 다른 거엔 투자 안 하셔도 요 김치 볶는 거에는 투자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또 꼭 순두부찌개 할 때 김치를 볶으셔야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여기다 양념 좀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바로요? 네, 네, 네. 바로 양념 넣어볼게요. 요거 마늘이에요. 네. 네, 마늘 들어가고요. 마늘 들어가야 칼칼하게 맛있죠. 그렇죠. 요거 국간장부터 넣을게요. 국간도 정말 조금 들어가요? 네, 그냥 김치가 간이 있어서 국물을 오늘 많이 안 잡을 거라요. 네. 요건 이제 참치액이에요. 참치액이요? 네. 사실 이런 국물 요리에 참치액이 들어가는 건 조금 새로운 느낌인데요. 우리가 오늘 멸치국물이나 이런 거 넣을 게 아니라 그냥 네. 물을 넣을 거예요. 네네. 근데 참치액을 넣어주면은 약간 갓서브시 맛이 나서 멸치국물을 굳이 안 내도. 감칠맛 나겠는데요. 그쵸, 선생님? 감칠맛이 나죠. 네. 예. 그리고 표고버섯하고 양파 넣었던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거 넣어주도록 할게요. 옆에랑 너무 달라요, 선생님. 옆에 너무 까만데. 네. 근데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볶아난 다음에 네. 밥 볶아 먹어도 맛있겠어요. 그쵸. 네. 자, 그러면은 네. 이렇게 살짝만 볶아주다가 네. 이제 물을 넣어줄 거예요. 이제요? 네. 자, 물을 준비할게요. 아니, 이 물 넣어주면 돼요. 아, 그래요? 요거, 아까 요거 준비해둔 물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부족한가요, 선생님? 아니요. 괜찮아요? 네. 자, 강희 씨가 부족하지 않나요? 이랬죠. 네. 그렇지, 정말 많이 넣지도 않고 요 정도 넣었어요, 지금. 네. 자, 한 300 내지 400. 그러니까 한 컵 반 내지 2컵 정도. 네. 예. 근데 이 순두부찌개는 순두부가 들어가면 물이 많아져요. 아, 진짜요? 네, 순두부에서 물이 나와서. 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네. 여기다가 이제 물을 많이 넣고 순두부를 넣으면은 넘쳐요. 그래서 예. 국자로 막 뜨거든요. 예. 예. 선생님, 네.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끓으면은 이제 순두부 넣어줘야 되는데 네. 좀 끓을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네. 우리 뭐 다른 것도 하고 있을까요? 아, 그럼요. 네. 자, 차돌박이 네. 두부조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자, 그러면은 제가 두부를 한번 이렇게 잘라보도록 할게요. 아까 순두부와는 다르게 조금 이렇게 단단한 두부가 그쵸. 들어가겠는데요? 네, 부침용 두부를 사왔어요. 크기는 어떻게 썰면 좋을까요? 2등분 하시고요. 네. 이렇게 한 1cm나 네. 0.8cm 정도 두께로 이렇게 써시면 될 것 같아요. 오. 0.8cm나 1cm 정도 두께로 네. 도톰하게. 평범한 두부조림의 크기예요. 네,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자, 그러면은 요거를 밑간을 좀 할 거예요. 네. 예. 두부에 다 밑간을 하네요. 그렇네요. 오. 자, 여기 소금하고 네. 후추 약간 네. 뿌려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양념 간을 하니까 네. 이렇게 살짝만 할게요. 소금, 후추 간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선생님? 여기에 있는 수분을 좀 약간 빼주고요. 네. 간을 좀 넣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오. 그러면은 오늘 양념 맛만 또 겉돌 수 있는데 네. 이렇게 간을 하면 안에까지 간이 배서 너무 좋거든요. 네. 위에서 또 이렇게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냥 성의 없이 뿌리세요 이래요. 왜냐면 정성껏 뿌리면은 짜져요. 짜져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후추도 뭐 이렇게 네. 그래서 톡톡톡 두들겨가지고 네. 잠시만 두면 돼요. 이렇게 한 몇 분 정도 두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한 5분 정도만 이렇게 두시면은 네. 금방 수분이 올라와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5분 정도. 네, 둔 게 바로 요거죠. 진짜 수분이 빠졌어요, 선생님. 그쵸. 네. 그리고 달라요. 이렇게 키친타올을 받치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예? 앞뒤로
물기를 안 닦아도 되니까 좋죠. 아, 여기서 나온 수분인가요, 다 이게? 그렇죠. 오. 네. 자, 그러면은 순두부가 끓어서 네. 순두부부터 좀 먼저 넣고 할게요. 네, 아까 네. 끓여뒀던 순두부가 있었죠. 네, 자, 이렇게 두부를 큼직큼직하게 떠서 넣는데 예. 지금 이 물은 넣으면 안 되죠. 예. 이 물은 간수니까 네. 우리 간수 빼려고 했는데 이 간수까지 넣으면 안 되니까 네. 간수는 이렇게 빼서 저희 엄마가 이렇게 순두부 이렇게 잘라서 넣을 네. 때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또 두부가 하얗잖아요. 네. 뭔가 청순해 보인다고 할까? 그리고 국물 보세요. 국물 네. 어때요? 국물이 빨갛고 그냥. 네, 국물 양이 이제 네. 조금 더 나올 거예요. 아, 이제 물이 나온다고요? 네, 조금 지금은 더. 살짝 찌개 느낌이에요. 아까 그 물에다가 그대로 한 건데 예. 어때요? 국물량 맞죠? 예? 네. 자, 네. 이제 끓게 두고요. 네, 자 여기다가 이제 오일 약간 두르고요. 네. 두부를 지질 건데 바로 졸이지 않고 그냥 한번 팬에다 지진 다음에. 단단하게 하려고. 오. 예. 아우 이거 너무 헷갈리시겠다. 아까는 제가 뚝배기 가열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 지금은 또 이 후라이팬을 뜨겁게 달궈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뜨겁게 달궈져 있어야지만 네. 두부가 노릇노릇하게 단단하게 지져지지 어. 팬이 가열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겉은 노릇노릇한데도 불구하고 네. 두부가 좀 단단한 맛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열이 낮아서 그런 거니까 예, 이때는 팬을 달구셔야 돼요. 이렇게 달군 팬에다가 두부를 얹고 네. 시간은 어느 정도 한번 지져주나요? 2분 정도? 2분 정도? 예,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불세기는요? 불세기는 그냥 뜨겁게 달궜으면 중불로 낮추시면 돼요. 오. 자 그리고 네. 자, 옆에 이제 순두부를 좀 마무리를 해볼까 봐요. 오. 자 여기에다가 오. 우리 고추하고 예. 네, 대파 네. 네 요거 넣을게요. 네, 고추하고 대파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올려서 넣어서 먹어야 좀 더 매콤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여기다가 달걀을 요 가운데다가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저는 이거를 달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달걀 안쪽으로 넣어서 네. 완벽하게 익혀서 먹거든요. 네,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네. 이렇게 하고요. 네. 불을 끌게요. 그러면 뚝배기 여열에 의해서 오. 달걀이 익으니까 네. 알맞게 익게 되죠. 그렇겠네요. 그게 뚝배기의 또 장점이죠. 네. 자, 그러면 네. 보세요. 두부 지금 넣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노릇노릇하죠. 너무 예뻐요, 선생님. 색깔이 노릇스름하게. 네, 노릇노릇하죠. 예.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의 다 지져졌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양념장이요? 네. 우선 제일 베이스는 간장이에요. 아, 간장이요? 그쵸. 간장 들어가면 뭐 들어가냐면 설탕. 네. 근데 이제 어른들이 드실 거면 고춧가루 약간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매콤하게.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참치액인데요. 참치액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요거 참기름하고 근데 만약에 집에 네. 참치액이 없을 경우에는 어떤 게 들어가면 좋을까요? 간장 조금 더 넣으시면 돼요. 어. 네. 자, 그러면은 네. 끝이에요. 네. 그러면은 자, 요거 양념장 이렇게 하면은 네. 됐어요. 양념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네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되고요. 네. 두부 다 지졌잖아요. 네. 자, 이렇게 됐죠. 샤샤. 네. 고소한 향이 배가 됐네요, 선생님. 그리고 나서 네. 여기 팬이 지금 뜨겁게 달궈져 있잖아요. 네. 여기다가 차돌박이를 살짝만 볶을게요. 그냥 차돌박이는 금방 익기 때문에 얇죠. 금세 네. 차돌박이가 왜 얇은지 아세요? 왜냐면 몰라요. 차돌박이는 비싸니까. 비싸니까. 차돌박이는 네. 너무 질겨서 두꺼우면 못 먹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너무 부드러운데? 그래서 얇게 썰어주는 거예요. 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불을 껐어요. 네. 그리고 여열에 의해서 이렇게 볶아주시면 돼요. 저도 어렸을 때 네. 차돌박이가 맛있다는 걸 일찍 깨달아가지고 너무너무 고소하죠. 엄마가 굉장히 힘들어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100%다 안 익히시고요. 네. 이 정도만 익히셔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여기다 이렇게 덜어 놓을게요. 차돌박이 나오는 기름도 맛있어요, 선생님. 맞아요. 다른 기름하고는 또 차원이 틀리게 너무 고소하죠. 예. 네, 자 그러면은 네. 이렇게 해놨고요. 자 이렇게 사실은 집에서 할 때는 네. 후라이팬에서 그냥 곧바로 냄비로 수직 투하. 네, 바로 넘겨도 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평평하게 줄을 맞춰서 놓네요. 양념이 좀 골고루 잘 배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놔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냄비 같은 경우는 이제 겹쳐서 네. 놔주셔야 될 거예요. 근데 겹쳐서 놓으면은 어떤 부분을 이렇게 조림장에 푹 잠기고 어떤 부분은 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넓적한 데다 하시면 골고루 양념이 배니까 네.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두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차돌박이. 근데 이 차돌박이가 들어간 두부조림하고 안 들어간 거하고는 아우 화가 나게 맛있어 얘가. 똑같기를 되게 바랬거든요. 두 개 다 고소하기 때문에 네. 맛이 배가 되겠어요. 맞아요. 근데 확실히 차돌박이 좀 들어간 게 훨씬 맛있더라고요. 야. 자, 양념장 이렇게 네. 넣어주시고요. 자, 물은 한 100 정도에서 네. 그 보시면서 좀 넣어주시면 되는데 네. 냄비가 넓으면 아무래도 수분 증발량이 좀 많으니까 좀 더 넣어주시고 네. 냄비가 좀 얕다 그러면은 조금 덜 넣어주셔도 되고 네. 이래요. 네. 자, 그리고 여기다가 바로 그냥 이렇게 파하고요. 파하고. 네, 고추하고도 그냥 뿌려가지고 네. 자작자작하게만 바로 올려줄게요. 이렇게 하면 좀 더 매콤하기도 하고 색감도 예쁘겠어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국물이 자작할 정도 끓기만 하면 되니까 네. 시간적으로는 한 5분 같이 어우러지게 네. 졸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한 5분 정도. 차돌박이 두부조림이 완성되는 동안 네. 저희는 순두부찌개가 네.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한번 네. 볼까요? 옮겨볼게요. 네. 저희가 아까 김치를 굉장히 맛있게 네. 정성을 들여 볶았죠? 맞아요. 자, 볼게요. 우후! 자, 선생님 원하신 대로 반숙으로 익었어요. 네, 싹 터트렸을 때 네. 지금 겉에만 살짝 하얗게 네. 여열에 의해서 익은 것처럼 보이는데 안에는 이렇게 노른자가 살포시 있죠. 그래서 드실 네. 때 이렇게 딱 떠서 드시면은 네. 노른자가 탁 퍼지면서 너무 좋죠. 자, 이렇게 몽글몽글 부드러운 순두부찌개가 완성됐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네. 차돌박이 두부조림 한번 볼까요? 네. 네. 오! 우후! 오! 야, 선생님. 네. 진짜로 고소하고 매콤한 향이 확 올라오네요. 근데 이따 드실 때는 더 많이 느끼실 거예요. 자. 자, 이제 완성됐어요. 저는 완성 접시도 가져와 볼게요. 네. 선생님, 차돌박이랑 두부랑 같이 먹게 될 줄은 몰랐어요. 네. 자, 그러면은 네. 이렇게 아까 두부를 지져내서 그런지 네. 형태가 이렇게 망가지지 않네요. 그렇죠. 사실 네. 두부조림을 해놓으면 네. 매콤한 향이 이제 코를 팍 쏘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매콤하면서 고소한 향이 이렇게 확 올라와요. 그게 이제 차돌박이가 들어가서 네. 그런 건데 차돌박이를 넣는 거하고 안 넣는 거하고는 네. 맛에서 큰 차이가 나서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오. 자, 이렇게 하고 네. 파란 채소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 네. 하나 이렇게 놔보죠. 뭐 빨간색이니까. 네. 네. 선생님, 정말 고소한 향이 몇 배인데요? 당연하죠. 두부하고 차돌박이의 고소함이 두 배인데요.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밥에 쓱싹 비벼 먹으면 꿀맛인 차돌박이 두부조림이 완성됐습니다. 알아두면 맛이 2배. 오늘의 포인트를 알아볼까요? 보글보글 순두부찌개의 매콤한 맛을 살리는 비법 공개. 순두부찌개 매콤한 맛의 핵심, 고추기름과 고춧가루를 불이 오른 상태에서 넣으면 연기가 폴폴. 저런, 고춧가루가 까맣게 타버렸네요. 뚝배기가 달궈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추기름과 고춧가루를 넣는 게 포인트. 적당히 볶아진 고춧가루 보이시죠? 이렇게 해야 고춧가루 향과 매콤함이 살아요. 부드럽고 칼칼한 맛이 일품. 순두부찌개로 스트레스를 날려보세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도 꼭 기억해주세요.